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임무는 똑같다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남북 간 총격이 오간 데 대해 우발적인 일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기와 방법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고자 국외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유 예산의 85% 수준인 15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항공권 선구매로 집행한다고 3일인 어제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1분기 연구개발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연구개발비는 5조 3,600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4분기에 기록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오늘은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기나긴 휴장일을 뒤로하고 드디어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5월부터 10월까지의 수익률은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5월에는 이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이 격언이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조정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5월은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가 2% 넘게 빠졌습니다. 코로나 책임 공방으로 미중 간 다시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작용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S&P 500 지수는 어땠는지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2.8% 넘게 하락하면서 2,83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유일하게 3%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는데요. 8,600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58만 1,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하지만 네이버는 약보합권에 그쳤습니다. 19만 7,500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0.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947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645포인트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은 1% 넘는 상승세, 그리고 이더리움은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샌비트 타임존이 19% 넘게 급락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지는 2% 넘는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온체인은 약보합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1.5%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리플은 2%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라이트코인은 1.46% 상승, 이오스는 0.6%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미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은 경제 정상화 기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방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재개 기대도 있지만 경제 위축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두 가지 스탠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갈등 격화로 뉴욕 증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양회가 드디어 이번 달 21일에 개막합니다. 경제 정상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급락을 했고 이 3대 지수는 이 주간 기준으로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은 좀 거래일이 짧았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수요일 날 마무리가 됐죠. 목요일 이제 석가탄신일 그리고 그 금요일 그 근로자의 날 휴장. 그래서 이틀을 이제 그 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다소간 조금 좀 약세 마감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우리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 모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위축에 대한 어떤 그 현실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그 긍정적인 수순,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 3일간 코스피는 3.1%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2% 육박하는 1.93%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외국인 실질적으로 주간 기준 3거래일 동안 한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2,000억 원이 조금 좀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소폭의 순매수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시장 내에 불러왔었던 주요 이슈, 핵심 이슈를 꼽아보자라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경제 재가동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일단 시장 내 상당 부분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19가 결국은 정점을 통과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안도감 내지는 그런 자신감 내지는 그런 기대감 시장 내에 계속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유로존 우리나라도 어제 전격 조치를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생활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도 그 한 단계 이제 그 격하 시키게 되면서 유로존과 미국 지역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봉쇄령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주요 사업체, 주요 비즈니스, 주요 영업장들 속속 그 재가동이 새로운 이제 오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치료제 개발 이슈도 포함이 됩니다. 치료제 개발 이슈도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FDA 긴급 승인과 관련된 긴급 인상 승인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 시장 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유동성 훈풍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ECB 통화정책회의, FOMC 모두 열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지금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시장으로의 확신 주기에 충분한 회의 결과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경제 지표의 위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일단 고용 위축. 지난 6주간 미국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실업자, 신규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그 미국 기술주들이죠. 팡 기업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아마존,
애플 컴퓨터 실적이 그다지 녹록지 않게 그리고 앞으로 향후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좀 불투명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각각 한 7%대 아마존은 7%가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애플 컴퓨터는 1.5%의 하락 양상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발표된 이제 파운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파운 기업들의 실적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희비교차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의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불확실성 이슈가 지난 주말 이제 뭐 거의 종식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건재한 모습 실질적으로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때까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그리고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아래쪽으로 조금 좀 불안하게 만들었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부분들. 이제는 조금 좀 해소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시장 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1분기 실적 악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 경제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중앙점이다, 중심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제재, 경제 위축이라는 현재의 상황. 반면에 앞으로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봉쇄령이 해제되면서 재택근무령이 해제되면서 모든 사회적인 생활과 그리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로 들어가는 앞으로의 상황,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 이를 놓고 과연 시장의 무게중심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시청과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위축이라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셧다운 해제라는 쪽에 조금은 더 시장에 관심이 끌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실적 부진이라든지 실업 대란이라든지 이런 경제 위축 부분들은 이미 주가의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미래에 나타날 셧다운의 해제라는 쪽이 조금 더 상쇄시키면서 시장 내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추가 하락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겠다. 선반영되었기에. 그리고 여기에 경기 부양책과 경기 부양책 뭐 그 각종 뭐 통화의 공급이랄지 재정의 확대랄지 조세의 완화랄지 이런 정부들의 경기 부양책들은 결국은 시장 내 하방 경직성 최소한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최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좀 얹혀지는 부분들이 있죠. 셧다운의 완화 그리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죠. 람데스비르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 치료제 조기 개발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 치료제의 개발은 결국은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의미합니다. 완전 종식이라는 시나리오. 이 부분은 경제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 과정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방역 체계라든지 이를 어떤 그
코로나를 확산을 방지시키기 위한 그런 주요 정부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경제의 정상화 과정, 이런 그 과정들 속에서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치료제의 개발과는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치료제의 개발은 확실한 시장 내 코로나19 완전 종식과 관련된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바이오와 IT가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증시를 좀 짚어본다라면 그에 앞서서 지난 주말 우리가 휴장을 했었던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이 양일간에 걸쳤던 어떤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안타깝게도 앞서서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우지수가 2.6%의 하락, S&P 500이 2.8%의 하락, 나스닥 지수가 3.2%의 하락, 기술주들의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국 아마존과 애플 컴퓨터의 실적 부진이 조금은 좀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3대 시장의 하락의 주요 배경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작된, 미국 정부로부터 시작된 중국향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조 달러에 상응하는 어떤 관세를, 추가 관세를 물릴 그럴 계획에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코로나19 발원에 대한 어떤 그 미국 경제의 위축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번 올해 11월 이제 열리게 되죠.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실상 거의 매일 기자회견,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면서 그의 선거 유세 전략 중에 하나로 그에 대한 익스포저를 지금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그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의 책임을 좀 이동시켜 가려는, 면피를 해 가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에 사실상 새로운 어떤 그 이슈 내지는 이벤트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2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아마존과 애플 실적 발표. 아마존의 1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영업 손실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7.6%의 급락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나타났었고요. 애플 컴퓨터 역시 1.5%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은 애플 컴퓨터 1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지 못하면서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 조금은 좀 2분기 이후 팡 주식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악화 내지는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좀 지난주 넷플릭스가 어떤 실적 발표를 하고 그때와는 점차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 어쨌든 실적에 의한 변동성 국면은 분명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적 악화 내지는 실적 둔화가 나타나는 그 수치에 비해서 실질적인 주가 하락의 수준 내지는 수위는 예상보다 상당 부분 더
덜하다, 미진하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실적의 악화 내지는 실적의 둔화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것으로 오히려 시장은 1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실망 매물을 시장 내에 던지기보다는 2분기 또는 3분기 이후 경제 재개 움직임에 따른 그런 어떤 그 수순에 의해서 2분기와 3분기의 실적 개선, 그 개선의 어떤 그 기대감 쪽에 오히려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좀 정리를 해본다면 한 5가지 정도로 지난주 미국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시장을 움직였었던 그 이슈들의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 중심 뭐니 해도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축의 어떤 그 현실화 과정 여기 하나가 더 추가를 했죠. 대중국, 중국을 향한 어떤 그 코로나19 책임론 공방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매우 중앙에 자리 잡을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경제 정상화 기대 시장의 어찌 보면 핵심 기대 요소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과 둔화세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경제 재개의 정상화 속도. 정상화가 과연 어느 만큼 빨리 될 것이냐. 일단 공원들이 문을 열게 되고 영화관이 문을 열게 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일정 부분 거리두기 거리두기 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m고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1.8m, 6피트의 어떤 그 생활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 그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을 열더라도 제한적으로 자리를 띄워놓고 그 좌석을 착석하게 하는 그리고 주요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한 테이블 건너서 사람들이 앉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될 것이냐가 결국은 셧다운, 완화 속도에 대한 시장, 속도에 대한 관심, 속도에 대한 차별화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울러서 FOMC나 ECB통화정책회의나 뭐 BOJ나 우리나라 한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융 안정화 대책,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최대한의 어떤 그들의 통화 정책, 통화 당국들의 노력들, 그런 시장 안정화 일단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장 내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게 되는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확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재정 확대랄지 긴급 재난 그 기금의 어떤 이제 배포랄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소비 진작 그리고 유동성의 공급들 그리고 시장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에 대한 책임론 공방. 미국이 이제 그 코로나의 근원지를 중국으로 이제 일단 삼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추가 관세, 1조 달러의 추가 관세. 1조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1.7조 달러니까요.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이 1.7조 달러. 근데 추가적으로 관세 요구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금액 부분이 1조 달러 정도의 추가 관세를 추징할 그런 방침이 지금 현재 계속 만지작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시장 내 불확실성으로 이슈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람데스비르를 비롯한 전반적인 치료제, 항체, 항원의 개발,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긴급 상용을 FDA가 이제 승인을 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일단 확인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조기 어떤 수입
내지는 조기 우리나라 FDA에서 승인할 그럴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치료제와 개발과 관련된 뉴스플로우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경제 위축과 관련된 변동성 부분, 실업 대란,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뉴스. 그러니까 결국은 1분기 실적 위축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 풀리게 될 것이냐, 2분기에 정상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3분기에 정상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2분기와 3분기에도 못하고 4분기 이후로 밀려지게 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경제 정상화 과정과도 맞물린, 경제 위축의 현실화 과정은 경제 정상화 과정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 두시면서 결국 기업 이번 실적 시즌에서의 기업 실적들의 발표 부분, 과연 2분기, 3분기 어떤 모습을 보일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5번째가 될 텐데, 이제 주요 이제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타 이슈로 국제 유가와 그리고 북한발 김정은 위중설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시장 내 변동성의 확대 요인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 부분은 안정화되어 가는 쪽으로 서서히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쉐일발 금융 불안 위기 촉발 가능성을 제공을 했었던 국제 유가의 변동성 부분, 지난주에도 역시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 안정화, 이제 어느덧 2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국제 유가를 지금 현재 만들어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면서, 전체적인 이제 점차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상황으로 전체적인 상황들이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 정상 업무 복귀 분명하게 좀 확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그래서 여전히 노이즈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화면으로 봤고, 그리고 여러 언론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우리 정부 모두 이제 김정은의 어떤 그 건강 이상 유무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발 이슈는 조금은 좀 잠잠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와 그동안 방산주들의 어떤 희비교차들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방산주들은 다시금 조금 좀 보수적인 양상으로 변해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남북 경협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원상태로의 복원 과정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오늘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 관심 가질 만한 이슈, 이벤트들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일단 경제 지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PMI 지표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 역시 오늘 하루 개장을 하고 내일 또 어린이날 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간 이제 뭐 징검다리 휴일 그리고 그 생활 방역 체제로 이제 그 전환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등교 날짜도 지정이 되게 되고, 전체적인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거리두기 체제로 이제 바뀌어져 한 단계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속에서 우리 실생활의 변화, 이런 실생활의 변화 속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지, 소비의 촉발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지,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이 부분을 고스란히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시키게 되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영시키는 그런 해안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내일은 미국의 이제 그 3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제 그 목요일에 또 목요일 그 7일이 되겠는데요. 그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자 수, 그리고 아울러서 4월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그 이슈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 정상화를 미국보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조금 한 발짝 빠르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과연 중국의 4월 무역 수지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 이 부분 상당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 기업 실적 발표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주로 빵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전체가 끝났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중에는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상당 부분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점. 5일에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이제 FCA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이제 그 5일 실적 발표 예정에 있고요. 6일에는 GM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디즈니. 과연 그들의 실적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그리고 우버의 실적 발표 역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어떤 그런 실적 중에 하나다라는 점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주셨는데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로 조금 분류를 해주셨는데 먼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라서 이 시장의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하지만 경제 정상화 기대감 또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미국에선 현재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 스탠스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 스탠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 어쩌면 위축된 경제 지표가 지금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그중에 가장 눈여겨볼 것이 결국은 고용과 관련된 실업 대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지난 6주 동안 2,600만 명에서 3,000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한 그런 미국 경제, 미국의 총 경제활동인구 1.6억 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실업자의 양산. 그것도 상당 부분 한 달여 기간 만에 그 많은 실업자를 양산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상 상당했다라는 점. 결국은 경제 정상화 과정, 경제 재개를 하는 그런 과정, 이런 그 과정들이 이제 진행될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라는 점. 특히나 5월은 상당 부분 우리가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도 큰 반면 관심도 많다라고 이제 여기셔야 될 텐데, 각종 어떤 그 영화관의 새로운 개장이랄지, 미장원이랄지, 아니면 음식점, 레스토랑의 영업 재개랄지, 그리고 사무실의 그 오픈이랄지, 이런 부분들, 사무직 직원들의 원상 업무 복귀랄지, 그리고 공장의 조업 재개랄지, 이런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상당 부분 코로나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뉴욕주에서는 아직 완전한 어떤 그 해제령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간헐적으로 조금씩 봉쇄령이 해제되어 가고 있고, 그 확진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북쪽보다는, 중북부 지역보다는 좀 약한 그런 남부 지역, 특히나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 그러니까 그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자동차와 관련된 뭐 화면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5월 18일 세계 3대 자동차들의 어떤 그 조업 재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어찌 보면 전체 제조업의 원상복귀, 정상화 과정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미 기저에 깔려 있는 유동성의 효과, 이 유동성의 효과에 더해진 경제 제재, 이 부분은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경제의 조기 회복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하반기에는 정상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에 대한 가속도가 점차 이루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제 정상화라면 그 속도에 시장은 상당 부분 의심 내지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는 우리 시장,
실물시장 마찬가지, 금융시장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 정상화가 여기에 얹혀지게 된다면 그 속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이 부분도 있죠. 람데스비르를 비롯한 전반적인 치료제들의 개발까지 속도를 내준다라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라는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확실한 시장 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경제 정상화 진행에 따라서 어떤 그 시장의 관심 업종이 변화가 될 텐데 시작 단계 그리고 진행 단계, 완전 정상화 단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시작 단계에서는 클라우드랄지 5G랄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뭐 게임이랄지 이제 영화랄지, 그러니까 집에서 상영을 하는 영화,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IT와 클라우드, 반도체와 엮어지게 되면서 시장 내 그런 업종군들이 상당 부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경제 정상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확신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라면 이제 자동차 업종과 가전 업종, 그리고 식음료 업종까지 여기에 가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달 18일로 확실히 예정이 되어 있죠. 자동차 업종의 조업 재개. 이 부분은 자동차 업황 개선에 상당 부분 어떤 그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가전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각종 레스토랑이나 이런 부분에 영업 재개가 맞물리게 되는 식음료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항공이랄지 여행이랄지 면세점이랄지, 여행은 조금씩 그리고 면세점은 조금씩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여행, 면세점 같이 묶으셔서요, 완전 정상화 단계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견지에서의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상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됐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 이슈는 저희가 좀 잊고 있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를 여러 차례 좀 시장 내 하면서 이에 따른 사람이 죽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났었고요. 좀 트럼프 대통령이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 연출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를 좀 어떤 그 만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라는 시사점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요. 어쩌면 미국 내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상태, 수습 단계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일정 부분 코로나19의 발발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 보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코로나 발원지를 어떤 그 확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이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아울러서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죠. 그 코로나19 진행 양상과 같은 어떤 그 진유에 대한 평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산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보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눈 돌릴 그런 여지도 없죠. 사태를 진화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최우선의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이 됐다라면 지금은 지금 진정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피해 금액을 추산하게 되고 이에 따른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추후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전략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 결국은 투자 심리의 핵심 이동, 경제가 재가동되는 그런 모습을 확고히 어떤 그 해주는 그런 힌트로 제공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중국 책임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 추후에
혹여나 모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재부각되는 그런 어떤 그 핵심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미국이 다소간 중국에 대해서 미리 그런 부분을 던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공교롭게도 지난주 양회 무기한 연기를 했었죠. 21일 양회 개최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양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책임론을 지금 중국으로 떠넘겼으니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힌트를 가져볼 부분, 분명한 것,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가능성 내지는 자신감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아울러서 이제 그 책임론 공방에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진행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중국 경제가 조기 정상화되어서 중국향 기업들에 대한 V자 반등을 해왔고 상당 부분 빠른 어떤 그 주가의 회복이 나타난 것이 사실인데, 시장 내 다시금 변동성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추가 관세 집행 여부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 출현 가능성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좀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짚고 왔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양회가 이번 달 21일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의 또 다른 이슈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좀 빠르죠. 미국은 좀 늦게 발현이 됐고, 중국은 작년 12월에 이제 우한으로부터 발발이 돼서 일단 조기 정상화. 일단 양회를 21일 개최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경제적인 정상화, 사회적인 정상화, 생활적인 정상화, 정치적인 정상화를 한 번에 다 상징적으로 의미 내지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주간 개최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때까지는 평년에는 한 2주 정도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일주 개최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역성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역성장. 지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6.8%였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플러스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양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지 출현 가능성 있겠다. 결국은 유동성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집행 가능성 있을 수 있고, 아울러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미국으로부터 날라오는 코로나19 책임론, 그에 대한 대응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대응책 모색도 역시 양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 미국보다. 트럼프의 심기가 그렇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트럼프 시장 내 다소간 조금 좀 돌발적인 그런 어떤 그 발언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이번 주 주식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상당 어찌 보면 주식 시장 내 어떤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진행될 수는 있지만 다소간의 소강 국면이 섞인 그런 긍정적인 투자 심리의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 코로나19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배경,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경제 재가동과 관련된, 속도와 관련된, 이에 따른 차별화 관련성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차별화를 트럼프가 생각했기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책임론 공방을 상당 부분 조금 한 발짝 빠르게 지금 들고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국향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주가 탄력성, 주가의 반등 가능성을 일정 부분 보수적인 방향으로 좀 돌려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특히나 중국 양회의 개막을 통해서 경제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한 시장 내 모멘텀의 핵심은 경제 재가동에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